시민들의 안전과 평화를 과학으로 해결한다. 여기는 생존 탐구 프로젝트 신박한 벙커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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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은밀하게 신박한 벙커에 모여봤는데요. 저는요, 사실 예전부터 두 과학 전문가분들에게 궁금한 게 있었어요. 가장 궁금했던 거. 꿈은 아직 과학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들 하잖아요. 과학적으로 설명된 부분도 있고 안 된 부분도 있고. 태몽은 어떤가요? 태몽은 과학의 영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 이게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아니 태몽 없으시다고요, 그래서? 저는 기억을 못해요. 당연히 본인의 기억 못하지. 본인이 꾸고 태어나는 건 아니에요. 있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요. 아, 물어봐야 부모님이 될것 해주신 같아요. 말씀이 기억이 안 네네. 나시는구나. 아. 강 기자님은요? 네, 저는 그러니까 어머니가 태몽을 꿨다라는 말씀을 들었고요. 저도 저희 아이 낳을 때 제가 태몽을 꿨어요. 오, 이봐요.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제가 태몽을 설명하려고 굳이 애쓰지 않지만은 이런 게 태몽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정도의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태몽을 꾸고 태어나신 거예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께서 하얀 큰 뱀이 집으로 들어오는 꿈을 꾸셨었대요. 흰색 구렁이가. 근데 제가 또 뱀띠잖아요. 소름. 네, 재밌는 게 뭐냐면 저희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제가 또 꿈을 꿨는데 큰 뱀이 집으로 들어오는 꿈을 꿔서 진짜? 그리고 딱 일어났는데 이건 태몽이라고 제가 정리한 거죠. 아기는 무슨 띠예요? 용띠. 진짜? 너무 그럴듯하잖아 이거. 아, 용지 씨도 한번 얘기해봐요. 재밌네. 저는 흑돼지. 네, 제가 돼지띠인데. 아, 진짜? 흑돼지를 어머님께서 이제 확 끌어안으셨다. 이거 봐요. 이게 모든 일이 과학으로는 설명이 저는 되지 이 않는 일들이 설명이 있어요. 약간 하인드사이트 바이어스라고 우리가 어떤 일이 있으면은 미리 알았던 게 아니라 나중에 이야기가 생긴다는 그런 편향이 있어요. 이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태몽은 내가 정말로 아이가 태어날지도 모른다라고 하고 꿈꿨던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그 중에 맞아 떨어진 걸 우리가 기억하기 때문에 태몽으로 기억이 난다. 삼신할매가 들으시면은 아주 그냥 노하실 멘트예요. 자, 우리가 왜 이렇게 시작부터 태몽 이야기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아마도 오늘 주제와 연관이 있지 않을까요? 오늘의 주제 함께 만나보시죠. 가끔 누가 우리 집 문 열고 들어오는 막 그런 꿈꾸고 무서워. 잠이 안 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밤에 천천히 나의 건강을 갉아먹고 있다. 도대체 잠은 뭐길래 우리가 제가 생각하는 잠은 리셋을 하는 시간이라는 가위 눌린다는 표현을 과학으로 하잖아요. 설명됩니다. 과학으로 표현이 돼요? 네, 과학으로 설명돼요. 가위 눌리는 것만이 아니라 유체 이탈을 경험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저희가 살려고 엎드려 잔다. 돌연사의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생각보다 심각한. 수면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이제 이쯤 되면 잘 아시게 될 것 같은데 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수면입니다. 한국인들이 수면 파산 상태라고 하죠. 네,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 피사가 13개 나라 1만 3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한국인의 수면 만족도가 고작 41%. 너무 이게 응답자 전체 수면 만족도 평균이 55%였으니까 전체 평균에 비해서도 한참 모자라는 와. 수치고요. 아무래도 한국인들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수면 시간 자체가 적은 데서 원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이 현대에 너무나 많아지면서 새로운 시장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바로 잠과 경제를 합친 말이죠. 슬리퍼노믹스, 그러니까 슬립 이코노믹스. 어허. 이게 어느 정도 규모의 시장이냐면요. 2012년도에 대략 5천억 원 규모의 비교적 작은 시장이었다고 한다면 2019년의 추정치는 약 3조 원 규모까지 늘어났다고 추정을 했고요. 앞으로도 잠은 점점 더 각광받는 분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잘 자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맞습니다. 늘어났다는 거겠죠. 오늘 수면에 대해서 함께 알아봐 주실 지정 생존자를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만나볼게요.
대단한 분이신데 이름이 정말 특이하시네. 본명인가? 예,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독부터 한번 하겠습니다. 체온 체크 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나왔습니다. 아침형 인간과 저녁형 인간이 있다고 하는데 네. 교수님은 어떤 타입인가요? 저는 저녁형입니다. 공부하시거나 집필하시거나. 그러면 좋은데 주로 놀지요. 교수님이 생각하는 최적의 취침 시간과 기상 시간은 언제인가요? 보통 7시간, 8시간 정도 알려져 있긴 하지만 자고 났는데 개운하면 괜찮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자고 네. 일어나서 개운했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네, 이 문제가 있는 거죠. 네, 있습니다. 국화차, 마그네슘 이런 게 뭐 잠드는데 좋다고 소문이 났는데 이게 진실입니까? 드셔보셨습니까? 네, 국화차는 좀 먹어봤는데 오히려 깨든네요. 네, 아직 입증된 바는 없습니다. 심리적인 효과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심리적인 네. 거다. 네, 공짜면은 먹고 돈 내고 사야 되면 안 먹습니다. 시원시원하게 답변해 주셔서 너무 좋아요. 가위에 눌리신 적이 있나요? 저는 가위 눌립니다. 가위는 왜 눌리는 거죠? 이거는 좀 저희 수면 업계의 비밀이라서. 네, 지금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검증은 끝난 것 같습니다. 같이 벙커로 가시죠.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지정 생존자 어서 나와주세요. 우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내려와 주시면 되겠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께 꿀잠을 선물해드릴 일산백병원 신경과 송파멜라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야, 꿀잠을 선물해 주신대. 꿀잠 요정이세요? 정말 환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워낙 못 주무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교수님, 도대체 잠은 뭐길래 우리가 이렇게 매일매일 빼놓지 않고 자야 되는 겁니까? 제가 생각하는 잠은 리셋을 하는 시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원점으로 돌아가면 안 되겠지요. 네. 그래서 뭔가 업그레이드 리셋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동영상에 비교한다면 쭉 영상을 찍고 밤사이에 필요한 것만 수집을 하고 나머지는 폐기하는 과정이 일종의 잠의 과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쏙쏙 들어오네요. 그러니까 설명이. 용주 씨한테 또 맞춤 설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좀 업데이트 재시작 약간 이런 느낌. 그렇죠. 그래서 업데이트도 하고 재시작도 해야 되기 때문에 필수이겠지요. 필수다. 네. 근데 이 중요한 잠에도 종류가 있다면서요? 네, 잠에는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꿈잠이라고 표현되는 렘 수면과 꿈을 꾸지 않는 비렘 수면이 한 4번에서 5번 정도 반복을 하는 사이클로 돌아가는데요. 렘 수면은 꿈을 꾸는 잠이고 뇌파를 보면은 거의 각성과 비슷한 수준의 뇌파 움직임을 관찰을 할 수 있고 비렘 수면은 꿈을 꾸지 않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깊은 잠에 해당하는 부분이 여기 포함되어지는데요. 굉장히 뇌파가 느려지면서 천천히 움직이는 부분을 저희가 서파 수면이라고 하는데 이 양이 많을 때 저희가 좋은 잠을 잤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서파 수면이 중요한 거군요. 그러니까. 그렇다네요. 네. 자, 그럼 지금부터 지정 생존자 송파멜라 교수님과 함께 키워드 토크 시작해 볼게요. 외부에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이번 키워드는 어린이 여러분, 이제 잠자리에 들 시간입니다. 내일을 위해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건강한 어린이가 됩시다. 건강한 어린이. 9시 캠페인입니다. 네, 메시지가 도착을 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어린이 여러분. 뭐라 그랬지? 오늘 까먹었어, 그새. 잠을 어쨌든 네. 일찍 자라는 캠페인 같은데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들어봤죠. 진짜로요? 이거를? 아마 제가 여기서 최연장자인 것 같은데 그러시죠. 그 1970년대, 80년대만 하더라도 TV에서 밤 9시가 되면 아이들은 빨리 잠자리에 들어가라고 어머. 네, 이런 일찍 자기 캠페인 같은 것들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9시면. 9시면 잘 잤습니까? 진짜로 9시에? 딱 봐도 안 잤을 것 같잖아요. 딱 봐도 말 안 들었을 것 같잖아요. 저학년 때까지는 말을 좀 듣다가 그다음부터 논리적으로 반박했죠. 네. 제가 왜 자야 하나요? 아니
이런 게 선생님, 있었어요? 맞아요. 선생님은 이거 아세요? 저는 들어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음. 근데 필요한 내용 같기는 하네요. 어차피 요즘 틀어도 애들 안 잘 거예요. 맞아. 애들 그럴 뭐 것 그때나 같습니다. 지금이나 말 안 됐지 뭘. 근데 나요? 저는 좀 궁금한 게 이게 왜 굳이 밤 9시로 딱 정했는지 이게 좀 궁금해요. 이게 뭐 성장 호르몬 때문인가? 왜냐면 제 듣기로는 성장 호르몬이 막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뭐 잘 나온다라고 제가 들었어요. 근데 이게 맞는지도 좀 굉장히 좀 궁금하고. 일단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밤 10시에 땡 나오는 호르몬 같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도 시계가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생태시계. 배꼽시계? 생태요. 배꼽시계도 생체시계인데 생체시계라는 게 코 뒤쪽에 있는 뇌 시상하부에 약 10,000개 정도 돼 있는 신경 다발로 이루어진 시신경 교차 상핵이라는 부위가 우리 몸 안에 생체시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약간 설명을 더 하자면은 몸에서 이렇게 돌아가는 시계가 저희가 있습니다. 이건 아무 자극이 없어도 돌아가는데 이게 24시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24.3시간. 사람마다 약간 다릅니다. 조금 긴 사람들도 있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지구자전 24시간의 환경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 두 개를 24시간으로 맞추는 엄청난 일을 우리가 매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메신저가 필요해요. 햇빛이 지금 떴으니까 시간을 맞추세요 라는 정보를 전달하는 호르몬을 저희가 멜라토닌 호르몬이라고 하고 이거를 일명 수면 호르몬이라고 저희가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 호르몬이 되게 재밌게 움직이는데 빛이 있으면 분배가 억제됩니다. 그래서 해가 져서 어두워지기 시작하면 다시 분비를 시작을 합니다. 아, 속이진 못하겠네요. 저는 왜 그냥 집에 있는 시계 조금 뒤로 맞춰놓고 좀 더 놀다가 10시라고 자면은 얘 모르겠다 했는데 안에도 시계가 있구나. 근데 이게 성장 호르몬이랑은 무슨 연관이 있는 거예요? 해가 뜬 다음에 15시간 정도 지나면 우리 몸에서 멜라토닌이 분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보통 6시나 7시 정도에 일어나가지고 해를 보면은 15시간 정도가 지나면은 저녁 9시에서 10시 정도가 되잖아요. 보통 4시간 정도가 지나면 멜라토닌 분비가 가장 많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멜라토닌 분비가 가장 많이 나오는 시점이 가장 깊은 잠이 드는 시간인 거예요. 근데 바로 그 깊은 잠이 드는 시간에 성장 호르몬이 막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막 생체시계 얘기 나오니까 약간 좀 우리 몸이 약간 기계 같다라는 느낌이 좀 들긴 하는데 저는 학창 시절에 공부 기계는 아니었거든요. 네, 아니었을 것 같아요. 예, 왜냐면 학창 시절에 그 도서관 가면은 앉으면 졸려. 이거 왜 그런 거예요, 이거? 전 지금도 지금도 졸린 거야? 지금도 글자만 보면 너무너무 졸려요. 이거 왜 그런 거예요? 이거 제 탓입니까? 공부를 할 때 졸린 이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공부를 하기 때문입니다. 네. 아니 무슨 소리죠? 똑같이 도서관에서 만화책을 보거나 좋아하는 드라마를 본다고 하면은 졸리지는 않을 거예요. 맞아요. 하나도 안 졸려. 공부가 왜 지루해요? 재밌잖아요. 나가주세요. 예외적인 케이스가 있을 수는 있지만 대부분은 아니 너무 재밌죠. 새로운 지식이 오는데 왜 아니, 저도 졸려요? 재밌어서 예. 나가주세요, 빨리. 이렇게 한정된 공간 안에 많은 사람이 있으면 이산화탄소가 오를 수밖에 없고 저희가 자연히 두통이나 졸음증을 좀 유발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운전할 때 차에 환기하지 않고 오랫동안 달리면은 되게 피곤해지는 거와 같은 원리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뇌과학적으로 설명하면 이건 거예요. 우리가 졸리다고 생각하기 위한 신호들을 뇌가 기억을 해요. 우리 파블로프의 개 보면 조건 반사라고 해서 굉장히 단순한 설명이지만 학습을 하잖아요. 딸랑딸랑. 종소리, 먹을 게 오네, 침 이런 것처럼 책을 펴면 이게 뭐 용주군한테는 이게 딸랑딸랑 종소리 배고픈 것처럼 책을 피면 졸려야 돼. 이렇게 학습이 된 걸 수도 있고요. 우리 잘못이 아닐 수 있어요. 내 잘못이 아니었어. 네. 그렇게 생각합시다. 그렇게 생각합시다. 이 생체 시계가 중요한 이유는 또 사람의 건강하고 직결되기 때문이라고요. 그 생체 리듬이 파괴되면은 건강에 큰 영향을 받게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야간이나 교대 근무 때 일어나기도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2001년도에 하버드 의대 연구팀이 간호사 약 8만 명을 대상으로 10년간 추적 조사를 한 결과 30년 이상 월 3회 이상 야간 교대 근무를 한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서 유방암 발병 위험이 1.36배, 와. 자궁 내막암 발병 위험이 1.4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 외에도 이제 승무원들이라든지 어떤 생체 시계가 계속해서 자주 바뀌는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게 건강에 영향이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네. 이런 말 있잖아요. 힘든 일 할 때마다 야 내가 일하다가 내 암 걸리겠다 했는데 실제로 생체 리듬이 깨지면 암이 이제 유발된다고 하는데 선생님 이게 정확히 왜 이런 건가요?
아주 명확하게 저희가 설명을 해내기는 좀 어렵기는 하지만 이 수면을 조절하는 호르몬 중에 펄투진이라는 유전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종양을 억제하는 유전자에 P53이라는 유전자가 있는데 카이스트의 김재균 교수님이 약간 수학적으로 이걸 해석을 하신 것 같은데 이 두 개가 같이 가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같이 증가를 한다. 그래서 수면과 뭔가 암을 억제하는 유전자가 같이 움직인다는 것은 연관성이 있다라고 저희가 볼 수 있고요. 그래서 핀란드 같은 나라에서는 병원과 경찰 직종을 제외하고는 아예 야간 근무를 금지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밤이 가장 밝은 나라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야경이 아름다운 것 뒤에서는 사실은 잠을 자지 못하고 노동을 해야 하는 슬픔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보면요. 수면 장애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요즘에 많으시더라고요. 수면장애 진단을 받은 환자가 2019년에는 약 63만 명으로 2015년 45만 명에 비해서 4년 만에 약 40% 정도가 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면장애는 뭐 코골이, 수면 무호흡증, 기면증 같은 여러 가지 질환들을 이제 통틀어 가지고 수면장애라고 합니다. 너무 힘들어들 하시더라고요. 저도 수면 무호흡이랑 코골이가 굉장히 심했어요. 그래서 예전에 훈련소 갔을 때는 별명이 기상나팔이었어요. 막 코 골면. 이런 게 수면 질환의 특징인데요. 예. 본인이 자기가 병이 있는지 잘 모릅니다. 아, 주변 사람들이 알아요? 네, 사실 배우자가 확인을 해주면 좋지만은 배우자가 더 잘 자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렇죠. 자느라 모를 수 네. 있죠. 그럴 수 있지. 몇 가지 증상들을 점검을 해야 되는 걸 오늘 좀 알려드릴까 합니다. 1번이 이제 자주 깬다입니다. 자다가요. 예. 자다가 한두 번 근데 정도 깼는데. 나이가 좀 들면은 깊은 잠이라고 얘기하는 서파도 줄고 그다음에 잠을 좀 단단하게 해준다는 꿈잠도 조금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환자들이 조금 자주 깨는 증상들을 좀 가지고 있는데 그냥 깨는 건지 뭔가 요인에 의해서 깨는 건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고요. 저희가 안 깨요. 안 계십니까? 업어가지고 깨십니까? 아. 업어가도 몰라요. 네, 업어가지고 몰라요. 형은 업을 사람도 없어. 안 넘어갔어요. 네. 또 다른 증거가 이제 소변이 자주 마렵다라는 증상인데요. 비뇨기과 문제가 있어서 자주 깬다 얘기하시지만 사실은 많은 부분은 깼으니까 화장실을 가시는 겁니다. 반대로 네. 생각을 해볼게요. 깼으니까 간 거예요. 이분은 자주 깨고 있는 환자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깊은 잠을 자게 되면은 요일을 참을 수 있도록 맞습니다. 우리 몸이 통제를 하거든요. 그래요? 네, 아주 어렸을 때를 제외하고는 실리하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깊은 잠을 못 자고 잠이 깨고 나니까 이제 화장실을 가고 싶어지는 거죠. 또 다른 증상은 다리가 불편하신 분이 있어요. 이건 경험을 안 해보면 알 수가 없습니다. 저 좀 그래요. 이거 어떻게 완치할 수 있어요? 다리가 이게 잘 때 되면 존재감을 드러내요. 얘가 너무 불편하게 느껴지고 무겁게 느껴지고. 환자인가요? 환자입니다. 어떻게 해요? 저 어떻게 하면 돼요? 근데 이 표현이 환자마다 굉장히 다른데 벌레가 기어간다, 약간 저리다, 종종 아프다고 표현을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움직이면 좋아집니다. 움직이라고요? 예. 아, 그래서 좀 누가 움직이래요, 낮에? 누가. 아니 누워서요. 누워서? 너무 저려오기 누워서 이렇게. 시작을 하면 발을 좀 움직이기 시작하고 차기 시작하고 나이스한 배우자가 있으시면 주물러 주기도 하고요. 그러면 금방 나이스는 좋아집니다. 그냥 없어요. 회 먹은 놈도 하나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언급하고 싶은 이유는 도파민만 저희가 제공을 하면은 드라마틱하게 개선이 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수면제 사용을 줄일 수 있는 증상입니다. 도파민을 처방받아서 먹으면 괜찮아져요? 예. 처방 받아야겠다. 도파민. 도파민은 사랑할 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세요. 아, 그래서 다리가 사랑 안 하면 다리가 아픈 이게 거야. 되게 연결이 되네 앞뒤가. 선생님한테 오늘 여쭤보고 싶은 거 다 여쭤봐도 되네. 제가 오늘 왜 왔겠습니까? 오늘 아. 이 자리를 빌어서 궁금하신 거 다 해결해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가끔씩 뭐 불면증까지는 아닌데 네. 잠에 들기가 약간 쉽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어떤 적이 있었냐면 이 신박한 먹고 녹화 전날이었는데 잠이 안 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밤에 누워가지고 한 6시간 동안 질척질척 하다가 밤새고 와가지고 녹화한 적이 있거든요. 저 그런 적 많아요. 공부해요, 공부. 그러니까 낮에 뭔 몸이나 공부를 머리를 하라고. 안 써서 그래. 이용준 씨 같은 경우는 인면 장애라고 제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잠의 시동을 걸기가 굉장히 힘들어하는 분이고 실제로 낮 생활에 장애를 동반을 하기 시작을 하면 저희가 이거는 불면증이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의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낮에 졸리십니까? 아니요. 뭐 운전을 하는데 신호 대기 중에 좀
졸게 된다거나 아니, 전혀 그런 거. 기억장애, 대본 한 번만 보면 다 외웠는데 굉장히 힘들게 대본을 이렇게 원래 잘 못 외워요. 원래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 이제 성격이 나빠졌다고 얘기를 한다거나 원래 나빴어요. 지금요. 요즘 좋아졌다는 소리 들어요. 좀 까칠까칠하다는 어, 평을 받고 나이 사람들이 나를 네. 피한다 이러면은 아, 요즘 좀 피하진 않고요. 예. 끝분이 모르지요. 저는 모르죠. 맞아요. 저는 본인은 몰라요. 모르지. 예, 저는 모르죠. 뭐 몰랐구나. 이런 것들도 치면 증상입니다. 예.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잠들기 전에 습관을 기르는 것. 그러니까 리추얼이라고도 하는데 특정 향으로 목욕을 한다든지 아니면 특정 음악을 듣는다든지 자기 전에 특정 행동을 하고 자면 뇌가 그걸 기억해서 지금 자야 되는구나라고 잠이 잘 와요. 아, 특정 행동? 네. 아니, 그러면은 이렇게 잠자리에 누워가지고 몇 분 안에 잠을 자면 되는 거예요? 너무 빨리 자는 것도 잘못되어 있습니다. 진짜요? 예, 빨리 자는 것도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5분에서 한 30분 정도가 적절한 시간으로 봅니다. 근데 5분이면 괜찮죠? 5분이 아, 괜찮습니다. 5분은 예. 괜찮다. 부럽네요. 보통 근데 거의 요즘에 모든 사람이 30분은 넘기지 않아요? 누워서. 자기 전에 스마트폰만 2시간 해요. 그렇지, 나도. 어느 정도는 이런 각성된 본인의 상황을 좀 내려놓으셔야 돼요. 예, 신나게 뛰어놀다가 나 자는 시간 10시 딱 이렇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예. 로봇도 아니고 아, 준비 운동을 좀 해줘야겠다. 근데 턱에 힘을 약간 빼고 앙 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힘을 좀 빼고 미등을 켜고 좀 지루한 걸 좀 본다거나 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릴렉스. 저는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요것도 아마 과학으로는 설명이 안 되지 않을까 싶은데 왜 그 가위 눌린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과학으로 설명됩니다. 다들 과학으로 표현이 돼요? 네, 과학으로 설명돼요. 근데 가위 많이 눌리세요? 가끔 꼭 누가 우리 집 문 열고 들어오는 막 그런 꽁꽁. 무서워. 근데 저는 호기심이 많은 편이잖아요. 그래서 한번 눌려보고 싶어요. 한 번도 안 눌려봤어요? 한 번도 눌려본 적이 없어요. 진짜? 5분 만에 그래서 잠들어서 그냥 잠만 주무시는 거예요? 다들 가위를 눌렸다라는 경험들을 얘기하는데 그 경험이 무엇인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게 꿈인 줄 알면서도 움직이고 싶은데 안 어림도 움직여요. 없어. 네. 어림도 없어. 왜냐면 이게 느낌이 잠이랑 깨어 있는 거 사이에 약간 좀 내가 낀 느낌이야. 맞아요. 그래서 가끔 누가 나한테 말도 시키고 맞아. 막 네. 쟤를 쫓아내고 싶은데 교수님은 눌려본 적 있으세요? 저는 눌러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정확하게 표현하셨습니다. 저희 가위 눌림이라는 의학적 term은 수면 마비라고 하는 것인데요. 네. 이게 수면 또 마비. 용어가 따로 이게 있구나. 저희가 각성과 수면과 이런 사이클들이 있게 되는데 렘 수면이라고 하는 곳은 굉장히 재미있는 곳입니다. 이때는 안구 운동도 움직이고 호흡근도 유지하고 하지만 나머지 근육들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렘 수면이 꿈을 꾸는데 꿈에서 친구들이랑 소꿉놀이 한다고 자면서 이렇게 안 하잖아요. 네. 하면은 네. 문제가 있는 거죠. 문제가 있는 거죠. 네네. 그래서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약간 오작동이 생기면 약간 깼는데 렘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렘이랑 각성이 약간 섞여 있게 되면은 못 움직이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그때 조금 재밌는 꿈, 막 좋은 꿈 꿀 수도 있는데 왜 막 귀신들이 맞아. 와가지고 막 올라타 말 시키고 있는 막, 느낌, 왜 막 타 있는 느낌, 막 여기 막 누르고 있고 막 왜 그래요? 왜 자꾸 발을 잡아당기고 그래. 그거는 수면 마비랑 동반되는 수면 환시라고 네. 하는데요. 이렇게 환청을 듣기도 하고 하잖아요. 이거 역시도 아까 말한 것처럼 뇌가 꿈을 꾸고 있는 렘 수면 상태랑 깨어 있는 상태가 헷갈리면서 환시, 환청 같은 걸 느낀다고 하는데 여기서 재밌는 게 이제 정말 끝판왕은 단순히 이 가위 눌리는 것만이 아니라 유체 이탈을 경험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아 누워 있는 내가 그러니까 보여요? 이분들은 몸에서 빠져나와서 2m 위에서 나를 내려다보는 그런 상황을 경험해요. 근데 이것도 과학적으로 설명이 됐어요. 왜? 어떻게? 그러니까 실제로 스위스에서 이걸 경험하시는 분들의 뇌의 어떤 부위에 장애가 왔는가를 봤더니 시각, 청각 이 다양한 부위들을 묶어줘가지고서는 뭐다라고 해석하는 부위에 장애가 왔는데 거기에 어떤 정보도 있었냐면은 내가 보고 있을 때 내 스스로의 몸이 어디 있다라는 위치 정보까지도 헷갈리면서 내가 2m 앞에서 나를 보고 있다라는 환각을 일으킨 건데 이거를 심지어 정상인들한테 가상현실로 일으키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나서 뇌를 봤더니 유체 이탈을 했을 때 변화가 일어나는 부위랑 우리가 이런 식으로 가상현실에서 사람이 내 몸 앞에 있는 것처럼 떠 있는 것처럼 환각을 느끼게 만들었을 때 뇌 부위가 같았던 거예요. 되게 공포스러운 경험인데요. 경험을 하셨을 때도 굉장히 컨디션이 안 좋았을 때 그걸 경험을 아마 하셨을 겁니다. 맞아, 좀 되게 피곤했을 때. 예, 그래서 몸을 항상 좀 비슷한
컨디션을 유지하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저도 마지막으로 제 주변에 수면 무호흡증 앓고 계시는 분들도 너무 많으시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 상기도가 막히는 병입니다. 잘 때는 근육이 좀 이렇게 단단해지는 역할이 소실되면서 또 이렇게 누워 있으니까 내려앉습니다. 그러면 공기가 진입을 해야 되는데 진입부가 막히게 되고 결국 몸에 있는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게 되는데 가장 큰 문제는 우리 몸은 이거를 대비할 수가 없습니다. 응급 상황이 생긴 거예요. 긴장 호르몬이 분비가 되고 심장은 또 자기가 일을 하지 않아서 이런 일이 생긴 줄 알고 또 심하게 빠르게 뛰기 시작합니다. 뇌경색, 심근경색의 위험도를 올리는 걸로 되어 있고 돌연사의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수면 무호흡증 때 이제 뇌는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은 각성 신호를 보내면서 깨워요. 산소가 없어 뭐 이런 그러니까 이게 뇌에 계속 산소 공급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너무 위험하니까 무의식 중에 몸을 막 뒤척이고서는 깨어나는데 렘 수면, 비렘 수면 이 사이클을 채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수면의 질이 계속해서 떨어지겠네. 무호흡증 네. 때문에 계속 깨우는 겁니다. 굉장히 심하신 분들 중에 엎드려 주무시는 분들이 있어요. 당첨이요. 이렇게 해야지만 공간 확보가 가능해져서 이런 분들은 저희가 살려고 엎드려 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오늘 이 시간을 빌어서 본인의 수면을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을 좀 가지시는 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꿀잠 자야죠, 우리. 그렇죠,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 침구가 이 꿀잠에 굉장히 큰 영향을 좀 끼치더라고요. 허리가 안 좋아서 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좀 애매합니다. 이거 어떻게 될지. 근데 특히나 엎드려서 자는 건 진짜 안 좋을 텐데요. 네, 차라리 엎드려서 자면 이렇게 베개를 다리 사이에 껴도 된다, 뭐 그게 좋다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사실인지 잘 모르겠어요. 외부에서 접선 신호가 도착했습니다. 네, 외부에서 접선 시도가 왔습니다.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저 신경외과 이경석이고요.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편하게 자기 위해서 필요한 침대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고 명료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와, 그러면은 이런 뭔가 척추 전문가신 거죠? 네, 제 전공이 척추입니다. 예, 제가 모르는 척하는데 사실 저랑 너무 친분 있는 분이라 네. 굉장히 저명하신 척추 전문가 선생님이십니다. 원장님, 사람마다 각자 자신에게 맞는 침구를 골라야 된다는 말을 하잖아요. 근데 이 맞는다라는 기준은 뭐예요? 내 몸에 맞는다는 거와 편하다는 것은 다른 얘기예요. 무슨 말씀이냐? 일단은 내 몸에 맞는 것은 나한테 누웠을 때 불편할 수도 있지만 척추에는 좋은 거예요. 침대만큼은 편안한 것이 아니라 내 몸에 맞는 것을 골라야 돼요. 그러면요, 중요한 원장님. 건데 딱딱한 매트리스가 좋다는 사람이 있고 푹신한 매트리스가 좋다는 사람이 있잖아요. 뭐가 좋은 거예요? 척추 모형인데 보시면은 이거 많이 보셨죠, 이거? 그죠? 누구 거예요? 이게 일자가 아니라 이렇게 S자잖아요. 그죠? 네네네. 이 S자 커브를 흐트러뜨리지 않고 최대한 유지해주는 침대. 그 침대가 내 몸에 맞는 침대고 굉장히 좋은 침대거든요. 그럼 베개는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베개는 저는 비싼 베개는 사실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목에다 베었을 때 뒤통수가 땅에 살짝 닿는 정도의 베개. 그 정도 베개면은 사실은 큰 차이가 없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비싼 매트리스를 써도 자고 나면 좀 허리가 좀 너무 아프더라고요. 제 개인적인 의견은요. 심지어 매트리스가 총 3가지가 있잖아요. 네. 첫 번째는 라텍스, 두 번째는 메모리 폼, 세 번째는 스프링이에요. 네. 그런데 평소에 본인이 허리가 많이 아프다거나 허리 관련 질환을 진단받으신 분이라면은 독립식 스프링이 있어요. 독립식 스프링. 그런 침대가 평소에 척추가 안 좋으신 분한테는 좀 더 편안하게 주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뭐 이미 노인 침대를 쉽게 뭐 바꾸기도 어렵고 특히나 돌침대 같은 거로 교체하기가 어렵다 그러잖아요. 어떻게 옮겨 그거를? 돌침대를 바꾸란 말씀 절대 아니니까 그냥 가지고 계시고요. 네. 가지고 계신 상태에서 엄청 비싼데. 누웠을 때 붕 뜨는 위치가 정해져 있습니다. 등 뒤, 그죠? 네. 그 다음에 목 뒤, 네. 그 다음에 무릎 뒤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 수건 있죠, 수건. 아. 수건을 말아가지고 껴주셔도 무릎 같은 경우는 수건 한 2-3개 정도, 목도 수건 1개 정도 마시면은 충분히 커버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빨래는 어떻게 하죠? 그거 알아서 해요. 예. 빨래까지 선생님한테 물어봐요. 알겠습니다. 주로 엎드려서 자는 편이에요. 엎드려서 고개를 돌리고. 네네. 이게 근데 허리나 척추에 안 좋은 자세인가요? 근데 엎드려 자는 것은요, 척추 건강에 좋지 않을 뿐 아니라
목에 굉장히 안 좋아요. 여러분 엎드렸을 때 고개를 옆으로 돌리잖아요. 옆으로 그죠? 그렇죠. 척추의 좋은 자세는 무조건 똑바로 천정을 보고 누우시는 거거든요. 음. 근데 수면 무호흡증 있는 분들은 옆으로 주무시는 게 좀 더 호흡이 원활해질 수 있거든요. 차라리 왼쪽 밑으로. 아, 왼쪽을 보고. 왼쪽으로. 왜냐면은 여러분 역류성 식도염 있죠? 아, 네. 네네. 역류성 식도염. 우리 식도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하는 최소화된 위치가 왼쪽으로 보는 위치예요. 그럼 우리 원장님 말씀을 정리해보자면 일단 가장 좋은 수면 자세는 천장을 보고 네. 누워서 이렇게 목 뒤나 요 허리 뒤쪽에 수건을 하나 정도 말아서 넣어두고 자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아, 그렇죠. 원장님 오늘 정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굿나잇.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솔로 미용자입니다. 오늘은 수면과 꿈에 관련된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퀴즈로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퀴즈의 답은 단답형이 아닌 약간의 서술형이니까 이 점 유의하시고 Are you guys ready? 아, Ready. 오케이. 너무너무 준비돼. 자, 갑시다. 자, 첫 번째 문제. 아니요. 시작도 안 했어. 첫 번째 문제입니다. 매주 토요일 밤을 기다리게 하는 그 복권. 여러분들과 아시죠? 6개 찍는 거 그거 얘기해요. 예, 그거죠. 그런데 이 복권에 1등, 2등, 3등에 당첨된 분이 있습니다. 아, 한 명이요? 한 명. 그런데 이 당첨자는 과연 무슨 꿈을 꾸었을까요? 아, 이거 너무 쉬운데요? 정답. 조상꿈. 돼지꿈. 조상이 돼지를 몰고 와서 번호를 찍어준 그 돼지 등에 번호가 이렇게 써 있는 거죠. 6마리에. 디테일한데. 네. 아, 우리 서술형이잖아요. 디테일한데 아닙니다. 약간 지저분합니까? 지저분하다고 볼 수도 있겠죠. 똥꿈, 똥꿈. 화장실에 빠지는 꿈. 아닙니다. 좀 왜냐면은 힌트를 주세요. 가족. 가족 중에 한 명이 오바이트를 했다. 굉장히 비슷해요. 진짜? 굉장히 비슷해. 가족의 소변 대변을 치워준다. 가족 중에 한 명이 구토한 흔적들을 자기가 치웠다. 아니요, 아니, 그건 아니에요. 거기에 넘어졌다. 가족 중 한 명이 앞뒤로 동시에 이제 오바이트와 변 이거를 치웠다. 진짜, 저 박사님. 아 실제로 제 수학여행 때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앞뒤로. 네, 진짜. 맞습니다. 여기에서 정답 공개를 할까요? 네네. 못 네. 맞히겠어요. 요건 좀 맞추기 어려우니까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당첨자는 구입 전날 꿈을 꿨는데 친구들과 동네 개울가에서 놀고 있었는데 꿈에서 아버지가 갑자기 코피를 막 엄청 많이 흘려가지고 아버지 코피를 닦아주려고 하니까 아버지가 막지 말고 가서 놀아라 라고 했대요. 병원을 모시고 가야죠. 그래서 이 꿈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아버지가 코피를 흘리는데 그거를 닦지 말라고 했던 게. 그래서 그 다음날 가서 이 복권을 샀더니만은 1등에 당첨됐고요. 3달 뒤에는 2등이 당첨됐고 그 뒤로는 3등은 몇 번이나 그냥 별거 아니라는 듯이 당첨이 됐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2020년 상반기에 조사한 1등 당첨자들 중에 좋은 꿈을 꾸고 당첨됐다는 사람들의 이 답변에 따르면 소나 돼지 이런 동물 꿈 같은 맞아요. 거 그런 꿈이 이제 27%로 가장 많았고요. 2위는 이제 조상님 꿈. 23%. 그다음에 물이나 불에 관련된 꿈이 14%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이 경험도 있거든요. 예전에 저희 할아버지가 나와셔서 번호를 6개 찍어줬어요? 찍어주셨는데 기억 못했죠. 제가 2개를 기억을 못했어요. 기억 4개만 나는 거예요. 근데 이 4개가 맞았어요. 그래서 이 4개로 제가 한 20개 샀거든요. 20개 다 5등 당첨됐어요. 와. 그래서 2개만 맞았으면은 저도 이 자리에 없었겠죠. 님들 다 남이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조상님이 또 도우셨네. 자, 근데 요런 이 예지몽과 관련된 이런 것도 어떻게 과학적으로 또 생각하십니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예지몽은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예지몽이 사실 재밌는 이유는 이렇게 신비롭기 때문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이 신비의 영역에 남겨두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가족 쪽 풀면은 재미없잖아요. 자, 그럼 다음 문제 네네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맞춰야죠. 다음 문제입니다. 이순신 장군님께서 꿈에서 거북이를 보고 거북선을 만들었다라는 썰은 굉장히 유명한 일화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순신 장군님께서 꿈에서 본 거북이는 어떤 행동을 하고 있었을까요? 거북이 헤엄치고 있지 않았겠어요? 아닙니다. 밥을 먹고 있었어요. 아닙니다. 잠을 자고 있었어요. 아닙니다. 거북이가 다른 생물을 공격하고 있어요. 그 말을 다른 생물을 먹는다. 아닙니다. 거북이가 뭘 공격당하고 있는데 그 등딱지 안에 숨어가지고 막
걷고 있었어요. 아닙니다. 그럴 거북이가 듯했는데. 땅을 파고 있었어요. 왜죠? 알을 낳으려고요? 그건 제가 모르죠. 아닙니다. 그건 내가 어떻게 알아요? 거북선이 공격할 때를 좀 생각을 해보세요. 거북이가 불을 뿜고 있었어요. 이야, 정답입니다. 이거죠. 이게 진작에 나왔어야지. 기자님 맞힐 때가 제일 싫어. 아니, 내가 다 맞히고 싶단 말이야. 예, 제가 좀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1591년 당시에 이순신 장군님께서 수군 절도자셨는데 오케이, 알겠습니다. 다시 얼마나 알겠죠, 훔치신 그렇죠? 거야? 네. 뭘 얼마나 훔치신 거야?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훔치셨죠. 그렇죠. 예, 수군 절도사였던 이순신 장군님께서 외침을 예상하고 군사훈련에 힘을 쏟고 계셨대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거대한 거북이가 솟아오르는 걸 이제 보게 되시는데 이 거북이를 잡으려고 이순신 장군님께서 막 열심히 노력을 하셨대요. 무기도 써보고 막 이랬는데 갑자기 거북이 입에서 어마무시한 이렇게 불이 뿜어져 나와서 그 무시무시함을 느꼈다고 해요. 그래서 꿈에서 깨셔서 야, 그럼 이제 거북 모양의 전함을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고 이제 기똥찬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해 내시고 이게 거북선이 됐고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게 됐다라는 아름다운 썰입니다. 저라면 복권을 샀을 텐데. 아니, 그 당시에는 옛날에 복권이 어딨어요? 복권이 어딨어? 이렇게 꿈은 종종 이런 창조적인 영감을 준다라는 내용들이 많이 보고되어져 있는데요. 네. 주기율표 아시지요? 네, 주기율표. 네, 복잡하잖아요. 그거를 멘델리예프가 네. 그거를 주기율표를 완성하게 됐는데 그 완성의 마지막 단계의 꿈속에서 이거를 정리를 완료했다고 합니다. 아, 진짜요? 예,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썰렁경자 다음 주에도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뿅. 예. 외부에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이번 키워드는 16분입니다. 네,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16분입니다. 어떤 키워드일까요? 낮에 낮잠을 잘 때 16분 딱 자면 맞다. 뭐 이런 거 아닐까요? 그럴듯하네요. 너무 짧죠. 그 아까 우리 침대에 누워서 잠들기까지 30분 넘으면 안 좋다 그랬으니까 사실은 16분이 딱 좋다. 많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자신의 평균 수면 시간을 16분만 덜 자도 네. 집중력 저하, 스트레스 상승, 기억과 면역 체계에 영향이 생긴다. 그러니까 밤에 16분만 덜 자도 문제가 덜 생긴다라는 자도. 거거든요. 16분이면 16분이 이렇게 너무 중요해요? 짧은 시간인 것 같은데. 그게 왜 크게 이 큰 문제가 보고가 있는지. 나온 거는 사우스 플로리다 대학교 연구팀이 2019년도에 조사한 연구 결과인데 IT 분야에 근무하는 130명에게 걱정거리나 스트레스로 인한 집중력 저하를 등급별로 나눠서 측정해 보았습니다. 평상시보다 수면이 16분가량 덜 잔 사람은 다음날 인지력이 떨어지는 등 집중력이 현저히 저하되는 것을 발견했다고 하는데요. 겨우 16분에. 이 연구가 시사하는 바는 휴식 활동에 과도한 지장을 주게 되는 업무 양은 수면의 양을 줄이게 되고 그건 거꾸로 또 업무 효율성에 지장을 주게 된다. 네. 그러니까 일 잘하는 직원을 두려면은 잠을 잘 자게 해라.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근데 보통 이제 직장 다니는 친구들 보면 퇴근을 해도 퇴근을 한 게 아니더라고요. 집에서도 막 상사랑 이렇게 카톡하는 친구도 있고 뭐 업무 관련해서 연락이 오는 거겠죠. 저 같은 경우도 되게 그냥 저는 알람을 그냥 꺼놔버려요. 그래야 이 퇴근 후에도 일상이 유지가 되겠더라고요. 어쩐지 저희 단톡방에서 얘기하면 맞아요. 늘 강 기자님만 답이 없으세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뒷북을 엄청 세겠죠. 그쵸. 아이고 그러셨구나. 이러고. 강 기자님이 어떻게 보면 잘하는 것일 수 있어요. 이 말씀하셨던 까똑 계속 오는 거 이거 너무 스트레스라서 사실 요즘 오죽하면은 까똑 퇴근 이런 말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전국의 사장님들 우리 직원들의 업무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 퇴근 후에는 연락을 자제해 주시고 16분이라도 더 잘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최소 몇 시간 정도 자면 건강에 좋은 걸까요? 일반적으로 제가 공부하는 시간은 7시간에서 8시간 정도입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생체 리듬은 개개인별로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내 뇌가 시키는 대로 자야 됩니다. 내가 8시간을 자는 사람이면은 8시간을 자는 거고요.
7시간을 자는 사람이면 7시간을 자는 거고 나의 생체 리듬을 흐트리지 않고 내가 자고 났을 때 피곤하지 않는 시간이 적정 시간인 것 같고요. 서울의대 예방학 교실에서 13,164명을 15년 이상 이제 추적을 해서 보았을 때 7에서 8시간 수면권에서 사망률이 가장 낮았다라고 보고되어져 있습니다. 강 기자님은 오래 사신다는 얘기네요. 몇 시간 정도 주무세요, 기자님? 저 한 7시간 정도 7시간? 자는 것 딱 같아요. 적당히. 네. 장수하시겠네요. 하루에 20시간씩 자겠습니다. 20시간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사실 자는 시간이 아닌데 침대에 그냥 누워서 수면만 연장하면 사실은 수면의 구조는 조금 더 망가질 수 있습니다. 아. 그래서 10시간 이상 수면권은 사망률은 7시간 수면권에 비해서 한 평균 36% 사망률이 조금 높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뭐든지 또 적당히 해야죠. 네. 잠이 부족해서 문제면 낮잠을 좀 자주면 되지 않나요? 요즘 직장인들 점심시간에 낮잠 주무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맞아요. 낮잠 얼마나 좋아요. 그 역사 속에 훌륭한 분들 중에서 이 낮잠을 즐겼다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뭐 윈스턴 처칠 네네. 전 영국 수상이잖아요. 윈스턴 처칠 같은 경우는 그냥 낮잠 마니아였다 그래요. 낮잠을 꼭 자야 된다. 인생의 가장 유일한 낙은 낮잠이다. 그래서 막 그 2차 세계대전 전쟁 중에서 막 폭격이 막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낮잠을 잤다고 합니다. 와. 그러니까 매일 오후 5시쯤에 위스키 한 잔 그리고 음료수를 마시고 2시간 정도 낮잠치고는 좀 긴데 2시간 정도 낮잠을 잤다고 그래요. 이 대목에서 처칠과 제가 동급이네요. 처칠급이야. 네. 우사인 볼트의 경우도 대체 그렇게 빨리 달릴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물어봤더니 자기가 낮잠을 잤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 달릴 수 있었다. 낮잠을 자는 거짓말! 저 낮잠 얼마나 잤는데 엄청 느려요. 아, 진짜 이건 좀 너무 이거 뿌린다. 우사인 볼트 엄청 다리가 나만해. 우사인 볼트 다리 본 적 있어? 다리가 나만해. 빠를 수밖에 없지. 뭘 낮잠이야. 그러면 저도 그럼 이 정도 자면 저도 그냥 공볼트 해야 돼요. 안 잤으면 더 느리다는 얘기예요. 아, 그런 거야? 순살 치킨 되겠네. 낮잠 때문이라기보다는 그만큼 잠이 운동 능력에 중요하다는 근거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운동선수나 예술가들 중에 몸을 쓰는, 그러니까 운동 기술이 필요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잘 자고 일어나야 운동 기술이 올라가는데 이게 2003년도에 매튜 워커 교수라고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수면 전문가예요. 이분이 어떤 연구를 했냐면 오른손잡이인 사람들한테 왼손으로 자판 숫자를 암기하도록 학습을 시켰어요. 그리고서 한 그룹은 아침에 이제 깨어 있다가 저녁에 재검사를 했고 다른 그룹은 저녁에 학습을 하고 잠을 자고 아침에 다시 테스트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잠을 자고 일어났던 그룹이 자판을 누르는 속도도 20% 상승했고 정확도도 35% 향상을 해서 우리가 이제 자고 일어났을 때 운동 능력을 학습하는 것 자체가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김연아 선수 같은 경우는 트리플 악셀 돈 다음에 바로 자야 된다. 그렇지는 않은데 만약에 트리플 악셀 도는 거 하루 종일 연습하고 그날 내가 너무 잘했어 하고서는 잠을 잘 못 자주면은 다시 다음 날 일어나면 리셋이 돼서 그게 내 기술이 안 돼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 근데 굉장히 저희가 지금 사례들이 좀 예외적인 케이스여가지고요. 정말 우리한테 적용될지는 생각해봐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낮잠을 잔다는 것은 어제 못 잔 거를 보충하는 개념이 대부분 좀 많은데 문제는 갚는 건 앞으로 갚아야 됩니다. 어제 못 자서 지금 낮잠을 조금 보충을 했지만 오늘 밤 수면을 방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맞아요. 묘한 관계에 얽혀 있는데요. 그러니까 굳이 낮에 잠이 올지도 않는데 억지로. 네. 나도 윈스턴 처칠이 될 거야 이러면서 억지로 낮잠을 잘 이유는 없다는 거죠. 네, 어쨌거나 오늘 꿀 정보 굉장히 많이 얻고 가는 느낌이 들어요. 제 주위에 이제 불면증 갖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수면제, 뭐 수면 유도제 이런 거 좀 이제 드시고 계신 분들도 조금 많이 보이던데 네. 뭐 이런 거 많이 먹으면 좀 안 좋지 않을까. 근데 요즘 정말 많이들 찾으세요. 정말 많아요. 이거 드시는 분들. 수면제는 사실 조금 동의하기는 좀 어려운데 저도 처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게 나쁘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근데 환자분들도 그걸 요구하세요. 약을 먹자고 하면 약간 싫어하시고 그냥 버티세요 해도 약간 싫어하세요. 잠은 자고 싶은데 자연스럽게 자고 싶다는 건데요. 교수님 입장에서 굉장히 어렵군요. 근데 저랑 생각을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네. 저도 이게 당연히 자연스러워야 된다 생각하기 그렇죠. 때문에 환자도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건데 수면 유도제라고 알려져 있는 약들이 있는데요. 이런 약들은 드물게 복용하면 뭘 먹습니다. 네. 그래서 냉장고를 열어서 뭘 먹기도 하고 근데 문제가 되는 거는 음식이 아닌 걸 먹기도 하고 실제 불을 켜고 조리를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흔하진 않지만 저희가 종종 목격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인위적으로 잠을 잔다는 게 얼마나 잘못된 접근이냐는 것을 알려주는 한 예가 될 수가 있고요. 약은 필요한 경우에 계획적으로 그를 다시 한번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와, 이 수면제를 밥 먹듯이 하다가는 진짜 자다가 밥 먹는 이런 상황이 끔찍하네요. 기묘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겠네요.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먹는 게 남는 것이고 자는 게 버는 것이다. 수면제 없이 꿀잠 자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자, 이제 생존 키트 열어보러 가볼게요. 자, 오늘은 이 가방 안에 어떤 아이템이 들어 있을지 아이고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나는 아이템이 있지 않을까? 잠잘 자는 아이템 아닐까요? 잠을 깨우는 아이템이 들어있는데 뭐야? 이거 알람 시계잖아. 이거 잘못 가져오신 거 아니에요? 이 소리 들리면 깨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오늘 알람 시계를 가지고 온 이유는요. 잠자는 시간을 맞추자라는 의미입니다. 잠자는 시간을 맞춰. 역발상? 보통은 잠을 길게 자는 것, 몇 시간 자는 거에 목적을 두지만 규칙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매일 정해진 시간에 잠자는 연습을 하자는 뜻이고 핸드폰 밤에 누워서 그만 보자는 뜻입니다. 네. 지금이 딱 9시 반 정도 됐잖아요. 예. 요 시간에 맞춰놓으면 신박한 본 거 딱 보고 자러 가면 되니까. 바로?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이렇게 자러 가는 시간에 알람을 맞춰야 한다는 신박한 꿀팁까지 생존 키트를 통해서 잘 확인해봤습니다. 네, 신박한 벙커 벌써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교수님 오늘 어떠셨어요? 저도 정말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수면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또 많이 알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고요. 그 정보에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내용을 좀 첨가하여서 실생활에 한번 사용해 보시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꿀잠 요정의 이런 꿀팁 잘 들었습니다. 오늘 잘 잘 것 같아요. 예, 벙커 다 보셨으면 이제 손 씻고 얼른 주무시러 가시길 바랍니다. 네,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생존 탐구 프로젝트 신박한 벙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Good night, everybody. 꿀잠 주무세요.